모순, 양기자, 장편소설. 착한 주리가 집으로 찾아오리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달 이모 집에서 주리를 만난 이후 그 애는 다시 내 기억 속 저편 어디론가로 묻혀버렸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많아서도 그랬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리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이유가 내게는 별로 없었다. 그런 주리가 어느 날 불현듯 우리 집 대문을 두들겼다. 회사에서 돌아와 막 세수를 하고 난 참이었다. 세수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대문을 여니 거기 주리가 모호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지나가다 들렸어. 그것이 주리의 변명이었다. 오후 7시가 넘은 시간, 애출했다가도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에 철들어서는 한 번도 오지 않던 쌍둥이 이모 집에 지나가다 그냥 들렸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우선은 주리가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도 의문이었다. 주리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 우리는 적어도 5번 이상 집을 옮겼으며 이 집만 해도 이사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는 터였다. 이모라면, 착한 이모라면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하든지 꼭 한 번씩은 들여다보러 와주곤 했었다. 그랬으므로 이모는 지금 우리 동네 어디쯤을 자동차로 달리고 있을 것이었다. 이모는 이 시각에 찾아가면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이모는 주리와 내가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모양이었다. 주리를 데리고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왔다가 내가 나오는 기척을 듣고 시시 딸을 조용히 시키며 살금살금 골목을 빠져나갔을 이모. 세우던 자동차에 올라타기 전 다시 한번 우리 집 쪽을 바라보며 싱긋 웃다가 어두워지는 거리로 섞여버렸을 이모. 이모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나는 주리를 데리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내 방 말고는 주리를 맞을 공간이 우리 집에는 없었다. 헐벗은 집을 보여주는 일이 부끄럽지는 않았으나 마주 앉아 어색하지 않게 담소를 나눌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은 심히 불편한 노릇이었다. 침대가 없는 방을 보면 이상해. 왜 침대를 싫어하니? 앉을 만한 무엇을 찾다가 책상 의자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주리가 할 수 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신기하다는 뜻이 물었다. 왜 침대를 싫어하냐고. 나는 주리의 그 물음이 침대도 놓지 못할 만큼 비좁은 방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 나를 이해한 배려라고 믿었다. 주리는 머지않아 박사가 될 재혼이었다. 결핍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예비 박사다운 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여기는 너무 복잡해. 사람들도 불친절하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들을 빤히 쳐다보니? 그건 옳지 못해. 실례야. 오늘 엄마랑 쇼핑 나왔다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 주리는 발을 쭉 뻗으며 벽에 등을 기댔다. 짧은 치마 밑으로 드러난 그 애의 종아리는 하얗고 날씬했다. 쇼핑의 피곤함이 삶에서 겪어야 했던 가장 큰 피로였을 그 애의 작고 연약한 발가락과 분홍색으로 물든 동그란 발 뒤꿈치. 유리 조각처럼 섬세하게 튀어나온 복숭아뼈는 또 어쩌면 그리 어여쁜지. 나는 무심코 마당에 빨랫줄에 걸려있는 양발 2짝을 바라보았다. 어서 내 벗은 맨발을 저 양발 2짝으로 가리고 싶었다. 아버지를 닮은 내 손과 발은 다른 신체에 비해 유난히 컸다.
나는 주리 앞에서 아버지를 상기하고 싶지 않았다. 주리에게 내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들 어떤 것도 다 감추고 싶었다. 아주 옛날 어린 주리가 어린 나 안진진한테 했던 말을 저 애도 기억하고 있을까? 니네 아버지 킹콩 같아. 이모네 집에서 주리와 주혁이 나와 진모 그리 이렇게 넷이 앉아 이모가 빌려다 준 비디오로 킹콩 영화를 보고 있었을 때였다. 느닷없이 나를 돌아보며 주리가 그렇게 선언했다. 시커멓고 커다란 게다가 한없이 못생긴 킹콩이 코를 실룩거리며 저벅저벅 도시를 짓밟고 다니는 화면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던 나에게 주리의 그 말이 곧 킹콩이었다. 정말이야. 나쁜 킹콩 같아. 한 번도 모자라서 거듭 못을 박는 주리에게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때 진모가 나를 쳐다보던 그 눈빛, 아버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주리, 누나를 어떻게 좀 해보라던 진모의 그 눈빛을 예면해야 했던 어린 안진지는 정말 참혹했다. 나 같으면 아무리 어리지만 나 같았다면 자기 집에 피신해온 이종 사촌들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입술만 꼭 깨물었었지. 저녁 먹었니? 나는 저녁을 먹기 전이었다. 하지만 주리와 함께 반찬 없는 밥상을 앞에 놓고 밥알을 씹어야 하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다. 그래야 한다면 지금 이 시각에 주리를 데려다 준 이모를 미워할 것 같았다. 아니야. 엄마랑 먹었어. 엄마랑 나는 오후 6시 이전에 저녁을 먹는단다. 이제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 요즘 엄마랑 함께 다이어트하고 있거든. 이모가 얼마나 속이 깊고 넓은 사람인지 나는 다시 확인했다. 이모의 정서는 나와 똑같다. 내가 싫은 것은 이모도 싫어한다. 그러나 이모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주리의 엄마였다. 회사 다닌다면서 학교는 아주 그만둘 거야? 회사는 나중에도 다닐 수 있지만 공부는 시간을 놓치면 어렵잖아. 엄마도 걱정을 하시더라. 등록금이라면 엄마가 내줄 수도 있는데 너가 고집을 부린다고? 주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희미하게 웃고만 있을 뿐인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그럴 때 주리 표정은 이모와 똑같았다. 몇 가지 무심한 말로 본의 아니게 내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낸 것 말고는 주리 역시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였다고 나는 기억한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모 마음에 한 번도 고통을 주지 않는 주리였다. 어머니에게 무뚝뚝했고 걸핏하면 심심한 친구들 옆으로 달아나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끝없이 어머니에 대한 반문하고 대항했던 나에 비하면 주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다. 진모 일은 너무 안 됐어. 하지만 진모가 한 일은 정말 옳지 않는 거야.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 나는 정말 모르겠더라. 진모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 진모의 행동을 꾸짖는 천사의 얼굴을 엄격했다. 그건 옳은 말이었다. 쫄개들과 더불어 연적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갈겨대는 짓 따위는 해서는 안 될 일임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나라면 주리처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삶은 그렇게 간단히 말해지는 것이 아님을 정녕 주리는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인생이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악을 선택하게 만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모순과 손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주리는
정말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이번에도 주리에게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다. 주리의 말들은 대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내겐 몹시 어려웠다. 나는 그래도 노력했다. 모처럼 마음을 내 찾아온 이종사촌과 어떻게든 합치점을 찾아보려고 불명히 노력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모도 이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진 않을 거야.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우쳤을 테니까. 너희 집에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 판결에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건넨 돈의 일부는 이모에게서 빌린 것이었다. 어머니도 이모에게는 뾰족한 자존심이 있어서 그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 불평 없이 급전을 돌려주는 사람은 역시 이모뿐이었다. 그러나 주리가 그런 일까지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모는 이모대로 우리 집의 여러 흉한 일들이 이모부와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유일한 약점일 테니까. 우리가 어디 남이니? 그런 말 하지 마. 너와 진모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우리 그런 이야기 그만하자. 요즘 어때? 사귀는 사람 있어? 너는 미국에 사귀는 사람 있니? 나는 겨우 받은 질문을 되돌려주는 대화법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문을 텄다. 있어. 그렇지만 결혼 아직 일러. 우선은 공부부터 마쳐야 해.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 물론 결혼은 아직 생각 중이지만 생각지도 않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사랑한다면 결혼하는 거지. 뭘 생각해? 주리가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또 답답해졌다. 답답하니까 은근히 화가 나기도 했다.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니? 결혼은 많은 것을 고려해 봐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사업이잖아. 사업이라고? 어머, 너 지금 결혼은 사업이라고 그랬니? 튕겨오르듯 놀라는 주리를 보며 나는 조금씩 주리와의 대화 비법을 터득하기 시작한다. 주리 같은 애한테는 어머니식의 가장법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건 옳지 않아. 진정 옳지 못한 생각이야. 결혼은 사업이 아니야. 그것은 순결한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야. 내 말이 틀렸니? 틀렸어. 나의 긍정에 입을 딱 벌리는 주리. 마치 콩을 앞에다 두고 파치라고 우기는 사람을 쳐다보는 기가 막힌 표정이었다. 너 이런 말 알아? 결혼은 여자에겐 20년 징역이고 남자에겐 평생 집행유예 같은 것이래. 할 수 있으면 형량을 좀 가볍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계산해서 가능한 한 견디기 쉬운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진진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니? 여기 사람들은 다 그러니? 사랑 따윈 아무래도 좋고 장사하듯이 사업하듯이 결혼도 하는 거야? 정말 그래? 장사나 사업을 왜 나쁘다고 생각해? 속이는 장사꾼이나 악덕 기업가가 나쁜 것이지? 여기 사람 저기 사람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못을 박을까 하다가 나는 참았다. 주리는 착한 아이였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한 까닭이었다. 주리는 이제야 내 본색을 보고 말았다는 표정을 지우지 못한 채 또 부르짖었다. 오, 그건 옳지 않아. 그건 옳지 않아. 라는 저 작은 비명.
그것은 주리가 우리 집에 와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었다. 세상은 너가 해석하는 것처럼 옳거나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옳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은 것이 더 많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너가 하는 박사 공부는 그렇게 단순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보는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어. 나도 아직 잘 모르지만 옳으면서도 나쁘고 나쁘면서도 옳다는 너 말은 핑계 같아. 내겐 교활하게 들려. 세상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애써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 난 지금 정말 슬프다. 너가 그런 애인 줄 몰랐어. 아마 넌 슬픈 표정의 주리가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가만히 날 쳐다보았다. 나는 기다렸다. 주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주리의 그 말이 이제는 내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임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넌 너희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 이해해. 니네 아버지가 결국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예상했던 대로 주리는 술꾼이고 건달이었으며 성격 파탄자이기도 했던 내 아버지를 떠올리며 겨우 나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은 행방불명인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지적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적이 지금의 주리처럼 나쁜 결과에 대한 동기로 설명되는 일은 적절치가 못한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주리에게 한 번쯤은 내 아버지를 설명할 수도 있겠다고. 어쨌거나 내가 좋아하는 이모의 착한 딸이었다. 나는 계속 노력해야만 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우리들 머릿속을 오고 가는 생각,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무엇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 우리들 삶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것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중요한 진리였어.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많이 생각했다는 것이지. 자기 용량을 초과해 버린 거야. 그러면 곤란하다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내게 남긴 교훈이고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의 한평생 살고도 못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 그것으로 이미 우리 아버지는 자식한테 해줘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봐. 주리는 조용했다. 술꾼이고 건달이며 성격 파탄자인 아버지를 너는 정말 용서했니? 라고 그 침묵이 묻고 있었다. 나는 기꺼이 주리의 침묵에 대답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 난 아버지를 사랑해. 너희 아버진? 마침내 입을 열던 주리가 너희 아버진? 하고는 잠시 목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내 눈길을 피해 얼른 다운 말을 이었다. 가족을 책임지지 않았어. 그건 옳지 못한 거야.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 그렇지 않다면 평생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수많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니? 그런 아버지들이 잘못 살은 거야? 그런 거야?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잘못된 거야. 왜 거기에 자꾸 설명이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다. 그건 옳지 못한 거야. 라는 주리의 간용구. 주리는 바로 그 간용구 밑에 숨어서 더 이상은 세상 속으로 나오지 않을 모양이었다. 주리는 내 아버지를 킹콩으로 비유했던 그 어린 시절에서 한 발자국도 더 성장하지 않은 것이었다. 나는 주리를 그만 이해하기로 했다.
탐험해 봐야 할 수많은 인생의 비밀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주리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었다. 그것 또한 재미있는 인생의 비밀 중에 하나가 아니던가 말이다.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내 이종 사촌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나와 그들 사이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그 많은 시간들이 우리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나는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었다. 주리는 그날 슬픈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돌아갔다. 주리가 돌아간 후에 내 기분도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조금 슬펐다. 주리와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이모의 기대를 아마도 영원히 채워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애감 때문이었다. 이모만 아니었더라면 주리 같은 유형의 인간과 나는 두 번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었다. 주리 또한 그런 애감을 자기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던 모양이었다. 다음날 회사로 이모의 전화가 걸려왔다. 주리가 무슨 심한 말을 했니? 우리 주리가 그럴 애는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말이다. 그랬어? 이모의 목소리도 슬펐다. 아니야 이모, 우린 어제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헤어졌는걸? 주리가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대요? 나는 이모를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주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짓말도 분명 옳지 못한 것이겠지만 나는 주리가 아니고 안진진이었으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공부 말고 주리가 한 일이 뭐가 있었겠니? 진진이 너가 잘 봐줘. 나는 잘 봐주잖아. 그리고 주리랑 주혁이 내일 돌아간다. 난 그 애들 왔다가 돌아간 뒤의 며칠이 정말 싫더라. 그 애들 없는 집에 익숙해지기까지가 좀 그래. 우습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매번 처음처럼 서툴러. 나는 이모를 위로하기 위해 주리와 내가 어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아주 아름다운 쪽으로 깔끔하게 편집해서 들려주었다.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서슴없이 애국도 했다. 이모는 내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들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모 역시도 자신의 감정을 편집하고 애국하고 있다는 것을. 전화를 끊으면서 이모가 문득 간절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진진아. 응? 왜요? 진진아, 미안해. 너보다 우리 자식들을 더 사랑해서 너한테 정말 미안해. 정말이지 이모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모는 전화선 저쪽에서 몰랐을 것이다. 이모의 마지막 말 때문에 내가 그 순간 왈칵 울어버렸다는 것을. 나는 울음을 감추기 위해서 얼른 전화를 끊었다. 벌써 가득 고여 흐르고 있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나는 창밖을 보았다. 거기 가을을 건너가고 있는 높고 푸른 하늘이 무심하게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다.